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매번 이번에 진짜 살 뺀다, 이번에 뭐 하겠다, 눈에 불을 켜고 엄청난 결심을 하는데 하루 만에 포기해버리는 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 목표를 다 이뤄내는 대박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지력, 끈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뇌의 파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게 다짐하는 그 강한 결심이 사실은 뇌의 배터리를 방전시켜서 완전히 파업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목표는 무조건 세게 잡고 목표는 무조건 강하게 그리고 빡세게 잡아야 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결심이 약해서 실패하는 줄 알고 자책만 엄청 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로서 그 1차적 목표는 자아 실현이나 성장이 아닌 생존과 에너지 효율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배경은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핵심 기제가 됩니다. 우리 뇌는 신체 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비용 기관이고 따라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이러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이미 검증된 익숙한 경로인 습관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모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변화는 곧 불확실성이고 뇌는 이 불확실성을 생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에 저항하는 중심에는 바로 항상성 유지 원리가 존재합니다.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우리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력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심리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우리 상태가 객관적으로 고통스럽거나 비효율적이지라도 뇌에게 그것은 이미 살아남은 검증된 상태이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에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슈테판 클라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산 폭발의 위험 속에서도 조상 대대로 살던 터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현재 생존 상태를 보존하려 하고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성향은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생존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손실 회피 향상과 소유 효과를 통해서 현상 유지를 강화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여왔기에 우리 뇌는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보상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존 프로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고령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적 변화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게 만드는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뇌가 변화를 감지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대뇌 변형계에 위치한 편도체라는 기관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편도체는 주변 환경에서 위협적인 요소를 식별하고 공포 반응을 생성하는 우리 뇌의 알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 편도체는 이를 잠재적 포식자의 등장과 유사한 신호로 처리하고 즉각적으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유도합니다.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상하부 축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류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 전두의 피질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고 이를 편도체 하이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강탈을 하는 겁니다. 감정적 뇌가 이성적 뇌를 압도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실천하려 할 때 정체모를 불안감과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편도체가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우리가 변화의 문턱에 설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실패의 경험을 소환해서 그만두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편도체가 물리적 위협과 그리고 사회 심리적 위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신념 체계를 의심하는 것조차 뇌는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코티졸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데 이는 뇌의 방향 감각 시스템을 교란하고 기억 형성을 방해해서 변화를 위한 학습 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뇌의 공포센터를 어떻게 안심시키고 우회해야 할 것인가가 바로 핵심적인 과제가 됩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뇌의 이러한 고착 현상을 에너지 역학적인 관점에서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인 펜듈럼은 여러 사람의 생각이 일정한 방향으로 모일 때 형성되는 독립적인 에너지 기반의 정보체입니다. 펜듈럼은 지지자들의
사념 에너지를 먹고 자라고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하고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특정한 방식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유지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형성된 강력한 집단적 신경회로이자 문화적 항상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펜듈럼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에너지를 탈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스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두려움, 분노, 죄책감, 열등감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은 펜듈럼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사회적 압박은 사실 펜듈럼이 지지자를 자신의 주파수 영역 안에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이 펜듈럼은 지지자가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 할 때, 나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의 선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려 할 때 강력한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고통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행복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러한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 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그리고 관조하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는 펜듈럼에 저항하는 것조차 펜듈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는 특정 생각에 저항할수록 해당 신경회로가 더욱 활성화되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대신 펜듈럼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되 자신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관찰자의 자세를 취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펜듈럼의 주파수에서 동조를 멈추고 새로운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뇌의 변화,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전략 중 하나는 변화의 크기를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가장 작게 설정하는 카이젠 방식입니다. 작은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 작은 행동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고 거대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편도체를 자극해서 저항을 일으키지만 사소하고 쉬운 변화는 뇌의 방어 기제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운동화 신기, 아니면 5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작은 행동은 편도체의 감시망을 유유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방법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고, 작은 성공의 방법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점차 더 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신경학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이를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부르고, 작은 긍정적인 신호들에 주목하고 기뻐함으로써 우리 에너지 주파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간격을 반복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회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회로는 소멸시키고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회로는 더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심상화 혹은 슬라이드를 매일 상영하고 작은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뇌에게 이 정보와 행동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노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뇌는 비로소 변화된 상태를 새로운 항상성의 기준으로 삼게 되며, 이때부터 변화는 투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목표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트랜서핑 이론에서 어떤 대상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때 이견 포텐셜이 발생하고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평형력이 작동해서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뇌과학적으로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실패하면 끝이다,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뇌는 이거를 생존이 걸린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시야를 좁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그리고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더 원할수록 더 적게 얻는다는 평형력의 모토와 일치하게 됩니다. 소탐 대시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과도한 중요성은 우리 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저항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변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중요성 감소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 뇌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서 RAS가 기회를 더 잘 포착하게 하고 편도체가 공포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관리하는 매우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목표를 중요한 사건이 아닌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 태도가 우리 뇌의 생물학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정말 극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극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뇌가 외부 가베에 집중하지 않고 휴식하거나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것을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단순한 뇌의 공회전 정도로 여겼는데, 최신 연구에서는 이 DM의 자아 정체성 형성 그리고 미래 시뮬레이션, 창의적 영감의 원천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슬라이드 기법은 이 DMN의 기능을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현실을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슬라이드 기법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상영하는 것이고,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슬라이드를 반복적으로 상영하면 뇌의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은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유사한 활성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을 정신적 시연을 통해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상상 훈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를 물리적으로 형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멘탈 트레이닝도 바로 같은 과정입니다. 성공적으로 슬라이드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오감을 결합해야 됩니다. 이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슬라이드를 상영하게 되면 뇌에게 이 현실은 안전하고 익숙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낮추고 RAS가 새로운 현실을 부합하는 정보들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뇌의 변화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전략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카이젠 방식입니다. 편도체의 레이더를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을 안전하게 활용해서 우리 뇌를 바꾸고, 작은 행동, 작은 성공,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는 크지만 작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과거의 명언이 바로 이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독창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내부 의도는 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직접 바꾸려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의지고, 뇌의 전전두엽과 실행 네트워크를 강하게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반대로 외부 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도록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건 정말 운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뇌의 강박적인 통제를 내려놓고 잠재의식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 내부 의도만을 사용해서 뇌의 생물학적 저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고, 내 의지로 세상을 이기겠다 투쟁적 태도는 우리 뇌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곧 펜듈럼의 먹이가 되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내부 의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나 환경의 흐름에 주의를 돌려서 외부 의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흔히 말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는 거울 이론과 공간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마찰을 줄이고 우리 뇌를 투쟁 모드, 싸우는 모드에서 협력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는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된다라는 결연한 태도, 소유하려는 결심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의심이나 계산 없이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받아들이는 뇌의 상태고, 이런 확고한 태도는 뇌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편도체를 안심시키고, 우리 뇌가 가장 효율적인 최소 저항의 경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호는 나를 몰아세우는 내부 의도의 노력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흐름이 실현되도록 허용하는 외부 의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현실 변환을 위한 4단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식과 간조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펜듈럼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이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에너지를 탈취하려는 펜듈럼의 유도임을 인식하시고, 뇌과학적으로는 편도체의 반응을 전전두엽의 메타인지로 관찰해서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것이 온다 라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 뇌의 코티졸 수치를 낮춰서 우리 뇌의 명료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잉여 포텐셜로 인한 평형력의 저항 역시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세 번째인 슬라이드 상영, 흔히 말하는 심상화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진 장면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늘 말씀드리는 상상하고 행동하기로 오게 됩니다. 바로 최소 저항의 행동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이젠 방식을 적용해서 아주 작은 행동,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숙명이지만 결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은 아닙니다. 신경과학이 뇌의 작동 원리와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에너지 역학을 융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뇌라는 정교한 하드웨어를 성공적으로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를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니라 즐거운 현실을 바꾸는 현실 서핑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가능태 공간의 무한한 잠재력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현실을 선택하고 누리면서 결국 여러분의 뇌는 바뀌고 그 바뀐 뇌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뇌를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